귀한 재물이 된 조약돌. 서대문 큰 저자에서 상인과 손님 간에 흥정이 붙었습니다. 손님이 은그릇을 가리키며 얼마냐고 묻자 상인은 매우 귀한 기물이라면서 단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성냥에 달라고 하자 상인은 펄쩍 뛰면서 큰 마음 먹고 한 냥 깎아줄 테니 넉량에 가져가라고 응대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계속 성냥을 고집했고 상인은 넉량을 받아야 한다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넉량도 싸게 파는 것이라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한참 실랑이 하던 상인이 결국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소. 성냥에 가져가소. 손님은 좋아하면서 얼른 성냥을 내고 은그릇을 집어든 채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상인이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2개 중 하나는 제 값을 받아야지. 그때 구경꾼 중 한 명이 잽싸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사겠소. 그럼 넉량을 내구려. 원래는 최소 단량 이상 받아야 하는 귀한 은그릇이라오. 조금 전에 성냥에 파는 걸 봤으니 내게도 같은 값에 파시오. 그건 마수거리라서 그렇게 판 것이라오. 손님은 넉량 내고 가져가시오. 성냥이면 사지만 넉량이라면 곤란하오. 그러니 성냥해 주시오. 어허, 이거 참 일이 꼬였네 그려. 알았소. 손님도 성냥에 가져가시오. 이에 손님은 성냥의 은그릇을 사서 흡족한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구경꾼이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그릇 재질이 은이 아닌 백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통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을 가리키며 본뒷말은 백동입니다. 은이 비싸고 백통은 얼핏 보면 은과 비슷하므로 이따금 속이는 일이 있었기에 구경꾼은 그 점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 흥정하던 상인과 손님은 형제 사이였고 왁자지껄 떠들어 사람들 관심을 끈 다음 그럴듯하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구경꾼 하나가 그에 속아 헐값인 백통 그릇을 비싸게 치르고 샀으니 저자에서는 가짜 물건으로 속고 속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염소뿔을 바다거북 껍데기인 양 우기고 족제비 가죽을 담비 가죽처럼 꾸며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기꾼들이 순박한 사람을 속이는 세상에서 서울 사람 이용은 그런 현상에 대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지, 속이는 사람이 문제겠어. 이용은 풍채 좋고 얼굴이 잘생긴 데다 말솜씨가 유창해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재물을 가벼이 여겨 쉽게 쓰고 화려하게 치장한 옷을 입은 채 맛난 음식을 먹으며 돌아다녀서 겉으론 그럴듯해 보였으나 실은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은 옷을 잘 차려입고 권세 있는 가문저택에 출입하면서 수시로 관계공사의 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볼을 쌓아 강물을 잘 관리하면 논밭에 필요한 물을 언제든 댈 수 있어 수확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권세가는 그 말에 혹해 이용에게 돈 수만 양을 주면서 청천강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용은 공사 벌이는 신용을 하면서 수시로 소를 잡고 이름난 기생을 불렀습니다. 이용이 부르면 이웃 여러 고을에 있는 기생들이 두말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안주의 기생 한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생은 제주와 미모가 평안도에서 으뜸으로 감사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며 별성행차라도 낯짝조차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성은 어명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는 사신을 이르는 말이니 그 기생은 권세에 쉽게 아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지 않겠다고 하더냐? 이용이 여러 차례 불러도 응하지 않자 말에 짐을 싣고 직접 그 기생을 보러 갔습니다. 이용은 비단 옷을 걸치고 경마잡이도 없이 초립둥이 하나만 데리고 말에 채찍질하며 우렁차게 안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물정께나 아는 사람이 보면 여지없이 송도의 큰 장사꾼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이용은
그 기생집을 찾아가서 숙소로 정했습니다. 기생의 아비는 군인 노릇을 하다가 늙음하게 생업으로 객주를 낸 자였습니다. 객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는 상인이나 그런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인이 요란하게 들어서는 손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환영하자 이용이 점잔을 떼면서 객주에게 당당히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부터 다른 손님을 받지 마시오. 내 이번 걸음에 여기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올지는 예측할 수 없소.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떠나는 날 모든 걸 청산하리다. 그리고 내 입이 짧으니 아침과 저녁을 각별히 신경 써서 차려주시오. 밥값이 얼마가 되든 따지지 않을 테니 염려치 말고 주인이 알아서 먹이시구려. 기생 아비가 보니 손님이 큰 장사꾼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에 싣고 온 짐은 묵직한 모양새로 미로 은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처럼 부자 손님을 맞이했다고 생각한 주인은 급히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용은 머무를 방에 들어서서 휘휘 둘러보더니 잔뜩 상을 찌푸리고 초립둥이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장판 종이를 사오너라. 사람이 단 하루를 묵더라도 이런 데서 어찌 자겠느냐? 초립둥이가 종이를 사와서 도배를 말끔히 하자 이용은 짐을 머리맡에 놓고 양털요와 붉은 비단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아 걸고 보따리에서 장부 한 건과 주판과 벼루를 꺼내놓고 초립둥이와 함께 계산했는데 일이 어찌나 많은지 종일토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생 아비가 문틈으로 귀 기울이니 둘이서 비단이며 향료며 약재 등의 물품을 세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생 아비는 자기 아내인 태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은 돈 많은 거상인 것 같소. 방에서 하는 일을 문 밖에서 살짝 엿들으니 셈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 저 손님이 어여쁜 우리 딸을 본다면 틀림없이 반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크지 않겠소. 우리 딸이 평안 감사에게 사랑받고 있다지만 평안 감사인들 저 손님보다 더 큰 덕을 베풀 리는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딸아이를 오게 하는 게 좋겠네요. 마음 급해진 주인 부부는 몰래 관아에 있는 기생딸을 불러냈습니다. 기생딸은 부모로부터 대략 사정을 파악하고는 손님 방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귀하신 어른이 누추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에 젊은 주인이 감히 현신하옵니다. 말을 마친 젊고 예쁜 기생은 손님의 화답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매우 바쁜 듯이 계속 주판알을 굴리면서 기생을 안중에 두지 않은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없소. 여주인이 굳이 이럴 필요 없다오. 손님의 무심한 반응에 기생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그걸 보고 기생아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대단한 거상임이 맞구나. 안목이 높고 도도한 것은 아마도 재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그날 저녁에 다시 이용을 찾아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보시기에 못 낳는지요. 손님께서 너무 쌀쌀맞게 구시니 지금 우리 아이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건 아니오만 그냥 생각이 없을 뿐이라오. 이용은 이리 말하며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한 번 더 권함에 이용은 마지못해 기생을 불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그리 말하니 그럼 술 한잔하리다. 어렵사리 자리가 성사되자 기생은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손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한껏 아양을 떤 뒤에야 겨우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기생은 나흘 동안 틈틈이 이용을 찾아와 함께 놀면서 둘이 친해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이용은 잔뜩 근심 있는 얼굴로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최근 서쪽길에 화적대가 나타난 일이 있소? 없었습니다. 의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오?
며칠쯤 걸리지요. 그러면 올 때가 지났건만 말이 병이라도 났단 말인가? 손님,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중국 연경에서 오는 귀한 물건이 아문알의 압록강을 건너서 며칠 여기 닿기로 약조했다오. 그런데 여태껏 나타나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오. 이용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조립둥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당장 서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오너라. 초립둥이는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소식이 전혀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용은 날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매우 귀중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가 볼 수 없다오.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주인은 나와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지 않소? 그렇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정하자 이용이 부탁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내가 갑갑해서 병이 날 것 같아 도저히 앉아 기다릴 수 없다오. 내 물건을 잠시 주인에게 맡길 테니 번거롭겠지만 좀 지켜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나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이용은 그러고 나서 머물던 방에 자물쇠를 채운 다음 총총히 대문 밖으로 나갔고 바로 샛길로 빠져 청천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용은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열흘 이내에 일을 보고 돌아온다고 했지? 자네들과의 내기에서 내가 이겼네. 한편 안주의 객주 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기에 이상히 여겨 자물쇠를 열고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귀한 물건이 들었다는 행장을 열어보니 포위할 만한 자갈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기꾼에게 속았음을 알고 땅을 쳤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